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떤 거냐? 현재 상황은 어떤 겁니까? 현재 상황도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분들 지금요 현재까지 돈이 얼마를 3대 중앙은행 연준하고 유럽 중앙은행하고 일본은행 이게 이제 3대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찍어낸 돈이요 22조 5천억 달러입니다. 미국의 GDP 규모예요. 연준만 찍어낸 게 8조 달러고요. 찍어낸 게요. 예? 이 찍어낸 돈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요? 국채라든가 MBS를 막 매입을 했죠. 이런 것들이요. 장기 채권들에다가요. 장기 채권들을 매입하다 보니까 장기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그랬을 게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런 장기 채권들에 대한 그러니까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금과 생명보험 이런 회사들까지 연기금이나 생명보험은 되게 장기 채권을 투자하는 회사들이잖아요. 왜? 자금을 장기로 운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회사들이니까. 얘네들까지 나서가지고 막 레버리지를 하려고 한 거예요. 이 채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예? 이 금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바닥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금융위기 이후에 제로금리까지 내리다 보니까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레버리지 활용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막 뛰어든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최근에 영국의 연기금이 지금 우리가 영국에 지금 문제를 지금 일으킨 게 채권의 문제를 일으킨 게 바로 이 연기금이잖아요. 얘네들이 뭐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수익성이 높은 데다가 막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떨어지면서 투자금들의 이 가치가 떨어지면서 담보를 더 요구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 장기 국채란 말이에요. 영국 정부가 발행한 20년물, 30년물 막 이런 것들을 내다 팔아가지고 돈을 그러니까는 이 해드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거야. 채권 가격이 폭락한 거야. 그게 소위 말하는 영국의 연기금이 주도한 부채 주도 투자, 라이어빌리티 드라이븐 인베스트먼트라고 하죠. 이 사태 배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버리지가 개입된 거야. 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금리가 바닥까지 내려간 상황 속에서 수익률을 높이려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ABC가 돼버린 거야. ABC가. 근데 이게 그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별 문제가 없는데 가치가 하락할 때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때는 레버리지가 오히려 저주로 바뀌게 되죠. 레버리지 활용한 게 저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사태를 일으킨 겁니다. 자, 이거 봐보세요. 연준하고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이 발행한 게 22조 5천억 달러라니까요.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난 돈을 찍어낸 거예요. 엄청난 돈을 찍어냈습니다. 예? 자, 이거 봐보세요. 미국의 10년물 수익률 추이입니다. 최근에 지금 8, 9월 달에 아주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채권 수익률이요. 이건 채권 가격이 폭락한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미국 국채는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가장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을 데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믿을 데가. 네? 채권시장, 더군다나 국채시장이 지금 흔들거리는 겁니다. 그것도 선진국의 국채시장이 흔들거리는 거야. 네? 이 선진국의 국채는요. 가장 좋은 담보물이거든요. 담보 가치가 가장 보장되어지는 거니까. 예? 그렇죠? 이게 왜? 망할 가능성이, 파산될 가능성이 없는, 자산이니까요. 선진국 정부가 발행한, 이 국채는요. 정부 채권은요. 근데 이게 흔들리는 거야. 이게 최근에 급등하잖아요. 기울기가 파란색 이게 아주 그냥 급등하잖아요. 이게 채권 수익률하고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채권 가격이 폭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나오고 있죠? 독일, 유럽에서 가장 안전 국채가 독일이잖아요. 독일 국채도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죠. 믿을 게 전 세계에 믿을 채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을 채권이. 이것들이 소위 말해서 레버리지를 만드는데 담보물로 활용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담보물로요. 근데 담보물이 흔들리는 거야. 담보물 기초자산이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추가 자금 요구하니까는 이 채권들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매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지지. 수익률은 더 올라가지지.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데스 사이클이, 죽음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란은행이 개입을 한 거예요. 영란은행이. 예? 영란은행이 9월 27일 날 영국 국채가 수익률에 폭등을 하니까는 4.476%까지 이게 3%돼 있던 게 갑자기 저렇게 올라가 버리니까는, 예? 왜 그런 겁니까? 연기금들이 이 영국 국채를 막 던진 거야. 돈 마련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는 영국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하고 영국의 국채 수익률, 채권 수익률이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니까 1%포인트 이상 급등을 해버리니까는 저 전부 다 파산하겠다 해가지고, 연기금들이 파산하면 이건 저희 대형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란은행이 돈 찍어가지고 매입을 해준 거야. 그래서 3.862%까지 끌어내렸어. 3.862%까지요. 영국 영란은행이 뭐냐면 자기들이 2주 동안 개입하겠다.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데드라인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개입하겠다. 50억 파운드씩 13일 동안 해서 650억 파운드를 투입하겠다. 매입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최근에 그러니까 뭐냐면 100억 파운드까지 늘렸죠. 늘렸는데 이게 영란은행이 개입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걸 돌파했잖아요. 4.476%가 9월 27일에 발작을 했을 때 최고 올라갔던 때인데 오늘 보게 되면 4.54%, 4.5%를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영란은행이 개입해도 시장이 그러니까는 무시해버리는 거야, 지금요. 예? 영란은행이 지금 뭐냐면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돈 찍어가지고 국채를 매입을 하고 앉아있는데 지금 미친 짓이라고 보는 거죠. 영국이 그러니까는 지금 그러니까 감세를 하는 게 미친 짓이라고 봤듯이 시장의 불신으로 5일 천하로 끝난 거야. 5일 천하로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파운드 하락도 쫙 폭락을 했죠. 파운드 하락도요. 영국의 국채가 던져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 영란에 개입하면서 파란색 화살표로 다시 파운드 가치가 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다시 떨어지고 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영국의 중앙은행이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영국의 중앙은행이. 그러다 보니까는 영란은행이 뭐라고 했냐면요. 오늘 있잖아요. 간밤 이게 시간이 우리하고는 좀 틀리니까는 영란은행의 총재인 그러니까 베일리가 뭐냐면은 국제금융협회에서 모임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뭐라고 이제 이 발언을 했냐면은 채권을 매입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는 연기금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는 10월 14일이 데드라인이다. 10월 14일을 넘어서게 되면은 더 이상 연장 안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연기금 산업에서 그러지 말고 10월 말까지는 이달 말 넘어서까지 좀 연장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저기 중간 정도 읽어보시고요.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유부가 3 days left now. 너희들은 이제 뭐냐면 3일 남았다 이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3일이거든요. 유부가 to get this done. 너희들은 이제 이거 끝내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들 알아서 이제 그러니까 마련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문제들을. 여기 제목을 보게 되면 get this done. Bailey gives UK fund. 이게 연기금들이거든요. 3-day deadline to fix problem. 너희들 문제를 지금 바로 잡는데 그러니까 3일 남았다. 나 더 이상 연장 안 해주겠다. 근데 얘네들은 막 연장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해프닝이 있었냐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이터 통신에서 나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보도를 해가지고요. 영란은행이 뭐냐면요. 사적으로 이 대출자들한테 사적으로 뭐냐면은 이거 연장하는 거를 매입하는 거, 국채를 매입해주는 거를, 채권 매입해주는 이것을 연장하는 것을 이 가능성을 그러니까 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시그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러니까 딱 보도가 뜬 거야. 오늘 저녁에요. 뜬 거야. Bank of England signals to lenders. It is prepared to extend bond purchases. 이게 또 나온 거예요. 예? 이게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나온 거예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뭐냐면 펀드들이 지금 연기금들이 지금 자기들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요. 영란은행이 이걸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다시 3일 남았다고 딱 이렇게 영란은행 총재가
발언을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오늘 저녁에는 다시 또 우리가 연장해 주는 거를 자기들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올 정도로 지금 갈팡질팡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요, 영란은행이요,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저거 돼버립니다. 그래서 망가져요. 자, 이 와중에 한국 정부가 발행한 10년물, 이거는 여기 4.3067이 이게 9월 27일 발작, 영란은행 발작할 때 올라갔던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국채 가격들이 다 같이 폭등을 했던 거예요. 예? 영국 국채만 그한 게 아니라. 그래, 우리 국채도 다 폭등을 했잖아요. 예? 폭등을 했다가 이제 영란은행이 개입을 하면서 이게 좀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가라앉았는데, 대한민국 국채는 이걸 돌파해버린 거야. 대한민국 국채가. 예? 대한민국 국채가 여기서 왜 갑자기, 예? 이걸 돌파하고 앉아있냐고요. 대한민국도 굉장히 시장에서 불안하다고 보는 거지. 대한민국 국채도 불안하다고 보는 거죠. 예? 불안하다고 보는 거야, 지금요. 참.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금융위기 당시하고 차이가 뭐냐. 이건 지금 언제냐면요. 2019년 1월 달부터 최근까지입니다. 자, 연준이, 파란색 선이 연준금리입니다. 주황색 선이 뭐냐면은 10년짜리, 만기 10년짜리 국채금리고요. 회색 선이 모기지금리입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그림과 똑같은 저거 색깔들이에요. 자, 2020년 3월 달에 그러니까는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금리가 쫙 바닥까지 내려갔죠. 0에서 0.25%까지요. 그래서 바닥에서 쫙 보이죠. 네? 가장 낮게 이렇게 수평선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작년 말부터 좀 약간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인플레율이 좀 높아지면서요. 그리고 올해 3월 달부터 연준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파란색 화살표가 연준 금리가 올라간 폭이고요. 근데 그 10년물 국채금리, 장기금리가 올라간 게 주황색, 파란색 화살표예요. 모기지 금리는 회색 선입니다. 가장 폭이 크죠. 상승폭이요. 지금 뭐냐면은 이번에는 뭐냐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시장금리, 장기금리도 같이 팍팍 올라가는데 더 빨리 올라가는 거야. 특히 이 모기지 금리는요.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레버리지가 붕괴될 수밖에 없죠. 레버리지 억제하는데 그러니까는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금융위기 당시에는 이 시장 장기금리들이 안 올라가졌다고. 예?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억제 못했는데 이거 레버리지가 이제 거꾸로 이제 이게 팍팍팍팍 올라가고 앉았으니까는 특히 모기지는 더 빠르게 올라가고 앉았으니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이건 거꾸로 이제 붕괴시키는 거지. 비용 부담이 그러니까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빠르게요. 예? 그동안 차입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이 돈놀이 했던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부채의 저주라고 한 겁니다. 부채의 저주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연준이 3.25%잖아요. 3.25%인데 4.5%까지만 간다고 하면은 이게 더 올라가질 게 아닙니까? 지금 모기지 금리가 7.14% 갔어요. 7% 돌파한 것이 이게 금융위기 전에도 7% 돌파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7% 돌파했어. 7% 돌파했어요. 어제 7.14%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7.12%에서 금융위기 전에 7% 미쳤었어요. 네? 그러니까 부담이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변동금리를 가는 사람들,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부채의 부담이,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는 거야. 금융위기 전에는 그게 별로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려고 연준금리를 올렸는데 같이 안 올라가진 거야. 그래서 그게 억제가 안 된 거야. 근데 지금은 이거를 그러니까 레버리지, 부채, 비용 부담을 아주 그냥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왜 그러냐? 미국의 채권에 대한 투자가 아마 줄어들었거든요.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 증권이요. 지난 한 1년 안팎 사이에 2조 5천억 달러나 줄어들었어. 미국 증권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2조 5천억 달러나 줄어들었다니까요.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 증권에. 예? 외국인이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2조 2,400억 달러가 줄어들었어요. 예? 작년 연말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는 이 시장 금리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시장 금리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장치가 잠깐만 흐물어지고 있는데 지금 엄청난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네? 엄청난 변화들이.